예, 안녕하세요. 품질 셰프 옥수입니다. 자, 8D 프로세스 교육. 자, 첫 시간입니다. 자, 8D 프로세스 교육은 제 영상에서 총 10개의 동영상이 만들어질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 8D가 무엇인지, 자, 8D의 기본적인 개념과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전해드릴 8D 프로세스 교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각 단계마다 중요한 개념과 함께 어떻게 8D 리포트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작성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건지, 자, 실습적인 관점에서도 함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자, 관심 있게 잘 봐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8D 프로세스 교육 첫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T 프로세스 교육 첫 번째에서 공유될 내용은, 자, 첫 번째, 자, AT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AT의 정의 및 유래.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AT의 기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어서 각 단계마다 진행을 해야 될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AT를 왜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왜 업무에서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개념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처음에는 이제 고객 불만 사항 관리에 체계적인 방식 채택을 한다. 자,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방식을 채택하는 고객 불만 사항을 관리하기 위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자, 봉쇄 조치의 중요성. 봉쇄 조치는 나중에 우리가 단계별로 배울 때 봉쇄 정치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맞으면서 이 봉쇄 조치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그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봉쇄 조치와 일맥상통한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고객 요구사항 식별을 한다. 자, 식별이란 건 아이덴티피케이션. 자, 구분을 하고 그게 한 번에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구분을 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고객 요구사항에 맞게. 그리고 효과적인 근본 원인을 분석을 한다.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AT의 핵심이겠죠.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진짜 개선을 하는 것들,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 자, 개선 조치의 수평 전개라는 개념이 또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선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진짜 효과적이고 좋은 부분이라면 우리가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연관된 부분에 지속적으로 그걸 확대 적용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평 전개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작은 부품의 작은 결함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품질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굉장히 타이트한 거 아니야. 자, 똑같은데 조금 더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왜냐면 사람의 우리가 인명에 대한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더 신경 쓰고 더 관리하고 하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제 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조그만 부분에 실수를 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1986년 1월 28일 NSA 왕복선 궤도 탐사선 우주 왕복선 챌린지호가 73초 만에 이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 이 영상은 유튜브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발췌한 부분이고요. 여기 유튜브 이제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관련 주소를 찾아보시면 그 폭발하는 사진이 영상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참 비극적인 영상이더라고요. 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결과 원인 조사를 해보니까 오링이 이음매를 봉합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대요. 자, 오링이란 게 결국엔 우리가 각각의 관과 관을 연결할 때나 뭐를 연결할 때 동그랗게 생긴, 아니 고무 형태로 된, 보통 고무 형태로 되겠죠. 고무나 아니면 되게 단단한 물질로 이루어진 오링이라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음매를 봉합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대요.
자, 이를 통해 가압된 고온가스와 불꽃이 오링에 의해 인접한 외부 탱크와 접촉하여 구조적인 고장을 일으켰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을 때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고장이 발생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이제 근본 원인은 오링의 문제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탑승했던 모든 7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AT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배경을 간단히 좀 볼게요. 자, 이거 미국 국방부 표시인가요? 자, AT 프로세스는 1974년 미국 국방부가 13페이지 분량의 밀 스탠다드 1520. 자, 우리가 밀 스탠다드 많이 들어보시죠? 밀 시트라고 우리가 보잖아요. 재질 시트를, 재질에 대한 성적서 가지고 밀 시트라고 하는데, 그 밀 시트가 밀리터리에 대한 미국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밀 시트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밀 스탠다드. 자, 미국 국방부에서 나온 기준. 네, 부족한 물질에 대한 시정 조치 및 처리 시스템을 발표하면서 만들어졌대요. 처음 유래된 거는 이 미 국방부에서 자재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드, 미국의 포드 자동차 회사 잘 아시죠? 포드는 1987년 자동차 세계에 AD 프로세스를 전파했대요. 자, 그것도 이제 60페이지 분량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제 내용들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만들어졌나 봅니다. 자, 보시는 것 같이 AD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화된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영구적인 시정 조치는 영구적인 시정 조치란 거는 아주 지속적인 영구적인 개선이겠죠.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근본 원인을 확인해야 되고 적절한 유효성 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AD 프로세스로 문서가 되면 향후 문제 예측 및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 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면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하고 개선을 하면서 실제 문제되는 것들은 제거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AD의 기본적인 컨셉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AD 프로세스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1D 1 단계에서는 일단 팀 구성을 진행합니다. 팀 구성. 그 다음에 이제 팀 구성이 됐다면 문제 정의를 하겠죠. 자,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제 관점에서. 그 다음에 바로 또 우리가 초기에 진행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봉쇄 조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그 확진자 관계된 여러 사람들 함께 격리를 하죠. 자, 격리하는 게 결국엔 봉쇄 조치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의 우리가 겪어왔던 코로나의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를 경험해보면서 우리가 들어왔던 기사에서 봤던 내용들이 결국엔 다 봉쇄 조치, 그리고 트러블 슈팅의 하나의 아주 유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봉쇄 조치를 하고 일단 추가적으로 문제의 확산을 더 막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봉쇄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컨테인먼트 액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근본 원인 분석을 진행을 해야겠죠. 근본 원인 분석이 다 끝내서 진짜 원인이 나왔다면, 자, 5Y나 루트 코즈가 나왔다면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겠죠. 자, 왜 이렇게 수립을 해놓고 실행을 같이 안 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각각의 실행을 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개선 대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개선 대책은 뭐든지 항상 개선 플랜을 우리가 세울 때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 결과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트렌드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립과 실행 부분을 별도로 파트를 나눠서 구분을 해놨어요. 자, 개선 대책이 완료가 됐다면,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방 조치까지 다 완료가 됐을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D8, 8번째 단계에서 평가를 하고, 우리가 이제 AT 과정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AT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제대로 지켜서 진행을 했는지, 아직 완료가 됐다면, 자, 그 함께 했던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이루어진 팀들이 함께 격려를 받고 감사의 표현을 전달받으면서 완료를 짓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실제적으로 뭐 팀 구성이야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뭐 좀 줄인다면 문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봉쇄 조치 당연히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근본 원인 분석을 통해서 원인을 찾고, 자, 개선 대책을 하는 거예요. 개선 대책을 실행하는 거예요. 예방 조치까지. 어떻게 보면 1번, 2번, 3번, 4번. 요 네 가지의 큰 관점 자체에서 우리가 지나간 게 AD 프로세스 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쪼개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8가지로 좀 늘려서 진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AD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주관하는 담당을 기준으로 CFT가 구성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당하는 담당. 결국은 CFT를 구성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누가 한 명이 나서서 주관하고 이끌지 않으면, 리딩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이클 타임도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리포트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딩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크로스 펑셔널 팀을 이뤄서 함께 논의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요구사항에 따른 대응 시간 준수. AT는 관리하는 게 그 AT에 대한 기본적인 리포팅 품질도 중요하지만, 자, 사이클 타임, 그 관리하는 완료 시간도 되게 중요하게 고려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합적인 수평 전개가 있죠. 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개선 대책에서 좋은 항목이 나왔다면 그 부분만 우리가 적용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뭐 부품이나 공정에 확대 적용을 시켜서 전반적으로 크게 개선을 시키는 효과도 발 수 있다는 거죠. 자, 효과적인 봉쇄 조치. 자, 봉쇄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향후 말씀드릴 건데, 자, 봉쇄 조치가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5Y를 통해 근본 원인 분석.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AT를 하는 원인,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엔 근본 원인 분석을 하는 건데, 자, 효과적인 5Y를 해야 된다. 효과적인 5Y. 5Y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프로세스 단계에서 확인을 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 및 AT 문제의 수준 향상.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AT를 하는 목적은 지금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추가적으로 재발하지 않게 막는 거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AT를 우리가 리포팅하는 자체가 AT 리포트 품질을 좀 계속적으로 이제 늘려 나가야 돼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계속 쌓고 하다 보면 진짜 좋은 품질의 AT 리포트를 만들 수 있고, 그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사전 예방이라는 하나의 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AT 사이클 타임 관련해 가지고 일반적인 문제와 이제 긴급한 문제를 구분돼서, 일반적인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D3 단계까지는 24시간 안에, 그리고 근본 원인 분석까지는 3일 이내, 그리고 개선 실행까지는 총 2주간의 일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베스트한 일정이라 볼 수 있겠고요. 자, 긴급한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근본 원인 분석까지는 24시간 안에, 긴급하니까요. 그리고 개선 실행까지는 7일 안에. 보통 이제 긴급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짜 막 자동 고객사에서 큰 문제가 있을 수가 생겼다. 그럼 여러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다 보면 이렇게 완료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불량이 발생했을 때 시간을 관리하고 하는 일반적인 문제의 경우 토탈 개선 실행까지 2주 14일 정도 완료 기준을 둡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24시간 내 고객사로부터 문제나 컴플레인 받은 이후 24시간 안에 이 봉쇄 조치는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봉쇄 조치가 되게 중요합니다. 더 이상의 문제에 대한 확산을 막아야 되니까요. 나머지 D7, D8 예방조치와 평가 및 팀 격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 사이클 타임 관리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은 이제 향후 고객과 합의를 통해서 계획에 따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고객의 불만 사항들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고객 불만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될 경우 뭐가 될까요? 당연히 다 안 좋아지겠죠. 사업 기본적인 손실, 사업 로스가 있을 거고, 레putation, 명성을 잃을 거겠죠. 자, 시장 경쟁에서 당연히 도태가 될 거고요.
뭐 고객이 찾겠어요. 시간적인 손실도 있을 거고, 고객으로 받는 페널티에 대한 비용 손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고객과의 신뢰를 쌓는 게 실제로 비즈니스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고객 불만들을 제대로 관리할 경우에는 고객 관심이 당연히 증가하겠고,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게 팀워크로 이제 크로스 펑션 팀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팀워크 향상의 하나의 근본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개선을 통해서 프로세스 단축이란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당연히 고객과의 신뢰 형성은 당연히 이제 오는 부분이겠죠. 사전은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한,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또 틀이 되지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공정 내에, 그리고 개발이나 아니면 양산의 공정 내에 관리 개선이 자연스럽게 따올 수밖에,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AD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고객 불만 접수 후에 우리가 이제 AD를 어떻게 이제 초기에 시작을 하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객의 불만 사항을 이해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고객으로부터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 전화, 뭐 카톡을 통해서 이제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불량 정보들을 받겠죠. 자, 무조건 거기다가 이제 배째고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불만을 표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고 일단은 인정을 한 다음에 좀 들어봐야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 고객 불만 관리 대장인 리스트에 입력을 합니다. 접수 이력을 이제 당연히 받아야겠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다 AT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 아주 작은 부분이던가 아니면 NTF, Natural Finding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를 찾을 수 없는 부분들도 사실 실제 업무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실제 불량 현상을 발생하는데 우리 쪽에 오니까 불량 현상이 갑자기 다시 사라지고 우리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갑자기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증거를 제시해서 고객 쪽에 피드백을 어, 전달해드리고 기록을 해놓고 관리를 하면 돼요. 자, 이렇게 NTF가 아니거나 아주 마이너한 문제들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AD를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아쉽겠죠? 자, AD를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초기에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시작해야 되는 관점에서, 그래서 그 관점에서는 이 AD가 0D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D, 0D. 제로디에 대해서는 우리가 AD를 할지 말지에 대한 하나의 정의를 내리는 과정이 0D라고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잘 아시길 바랄게요. 0D. 자, AD 프로세스 첫 번째 영상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AD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앞으로의 영상을 잘 보시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 영상 잘 기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